일람표 부분을 할 건데, 일람표는 그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패밀리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시스템 패밀리든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든 패밀리라고 하는 애를 만들 때 매개 변수를 써서 만들죠. 매개 변수를 써서 만드는데, 얘가 프로젝트로 넘어가면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형상이 변경되는 데 쓰이던 이 매개 변수가 프로젝트로 넘어오면 패밀리의 정보가 되죠. 패밀리에서는 얘가 패밀리가 가진 정보가 돼요. 근데 이 정보를 수정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고 보여주는 문서로서 저희가 활용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정보 맞죠? 특성 정보가 아니고 특성이죠. 특성. 그 패밀리의 특성이 되고, 특성값을 바꾸면 형태가 바뀌고 이렇게 쓰이다가 최종 결과물로서는 완성된 물체의 정보로서 존재하는 거죠. 결국은 다 매개 변수인데, 매개 변수가 이제 정보로서 쓰인 거를 리스트 형태로 뽑아내는 게 일람표다라고 보면 돼요.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뽑는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뽑는 방법이 어렵거나 하진 않은데, 얘를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여러가지 기술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카테고리별로 분류할 줄 아셔야 되고, 카테고리, 그리고 유형이라든지 뭐 형상의 타입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거로 분류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특성별로 분류할 줄 아셨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터 같은 애, 필터를 쓸 줄 아시면 됐죠. 이 필터 안쪽에 규칙에 의해서 골라내는 것까지 할 줄 알면 얘를 충분히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과물 쪽에서 보는 거니까, 일람표 쪽에서 본다 그러면 일람표를 열어보시면은 수량, 이 그래픽 기둥 일람표, 이거는 기둥을 시각적으로 좀 어떻게 위아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걸 뽑을 때 쓰는 거라서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료, 이거는 이제 똑같아요.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 카테고리에 있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숫자 정도, 종류별로 개수가 얼마니 이런 것들 정도를 간단하게 할 때 쓰는 애들이고, 재료 수량 산출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들었던 물건들 있잖아요. 물체들을 만들 때 저희가 재료 정보를 집어넣잖아요. 재료 정보, 그 재료 정보까지 뽑아낼 수 있는 애가 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애들의 대부분은 여기서 동일하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로 재료 정보 단위까지 뽑아낼 수 있는 애가 재료 수량 산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보시면은 똑같은 정보가 있는데, 그 똑같은 정보 아래쪽에 보면은 재료 땡땡이라고 찍힌 다음에 재료 정보까지 추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기타 밑에 보면은 시트 리스트, 노트 블럭, 뷰 리스트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저희가 만든 뷰들 있잖아요. 뷰,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이런 뷰들, 그런 애들을 리스트로 뽑은 다음에 어떻게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씁니다. 시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시트는 문서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한 장의 종이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종이가 여러 개가 되면 도면이 되겠죠. 평면도 1층 평면, 2층 평면, 3층 평면, 인면도, 단면도 3D 쭉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씩 넣어주면 얘가 이제 도면이 될 건데, 얘네들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도면 목록표가 되겠죠. 도면 목록표를 만들거나 할 때 활용 가능한 애가 얘입니다. 노트 블럭 같은 경우는 그 노트 메모 같은 거 한 거를 뭐 범례처럼 뽑아주는 애입니다. 요거는 뭐 많이 활용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따가 혹시 이제 시간이 남으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정도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실내 건축에서 주로 사용하는 애가 뭐냐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얘가 됩니다. 두 개.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얘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정보가 많잖아요. 얘네들이 모든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기둥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시트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그 노트 그 코드 넣고 뭐 이렇게 블럭 쓰고 한 그런 애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얘는 뷰를 정리해줘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얘네는 전부 다 모든 패밀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얘네들이 이제 두 개만 잘 쓰실 줄 알면, 두 개만 잘 쓰실 줄 알고 두 개가 어떻게 쓰는 건지만 알면 이 일람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확장해서 쓰셔야 돼요. 내분해서 엑셀로 내분해서 또는 데이터 파일로 내분해서 다른 것과 연관해서 쓴다든지,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거꾸로도 이쪽에 매칭시켜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줄 알면 이제 좀 고급 이렇게 됩니다. 고급이라기보다는 좀 고급은 아니고 쓰는 건 쉬운데 귀찮아요. 귀찮고 그렇습니다. 작업량이 많고 이래서 여튼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량 일람표를 열어볼게요. 수량 일람표를 눌러보면은 리스트로 뽑는 거예요. 리스트로.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카테고리였죠. 카테고리. 그래서 해당하는 카테고리 하나씩 뽑을 수 있어요. 한 개씩. 그래서 제일 위쪽에 보면은 다중 카테고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 걸쳐서 동일한 정보 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랑 바닥을 동시에 뽑을 수 있어요. 다만 벽과 바닥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동일한 게 있을 때 뽑을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하나씩 뽑는다고 보고, 다중 카테고리를 뽑는다 그러면 저희가 매개 변수 만들어서 넣어줬었잖아요. 매개 변수 만들어서 넣었었잖아요. 동일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바닥이나 벽체 공사를 A 회사가 한다 그러면 바닥 벽체 A 회사 부분 이렇게 뽑으려면 넣어주면 되죠. 정보를 바닥에 넣어주고 벽에 넣어주고 A 회사라고 써있는 것만 뽑아줘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걔네들이 유형이 뭔지 보여줘 이렇게 하면 A 회사가 무슨 바닥 무슨 벽체 무슨 마감 공사는 A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도 가능할 텐데, 그러면 이제 좀 매개 변수들을 계속 넣고 연결시키고 하는 좀 복잡하게 좀 미리 좀 만들어 놓으셔야 가능하겠죠. 참고하시고, 일단은 가장 만만한 게 벽이니까 벽이나 바닥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름 지정하는 곳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키 일람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룸에서 한번 써볼게요. 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써보도록 하고, 일단은 구성요소 일람표, 그 다음에 밑에 공정이라고 하는 정보도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기준인데, 저희가 벽을 만들 때 이 벽을 새로 만드는 벽이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신축이고, 이거 기존에 있던 벽인데 라고 정보를 넣어놓으면 예전 거잖아요. 이거 철거할 건데 그럼 철거 이렇게 해놓으면 철거될 벽체만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공 단계별로 시공의 종류, 시공 단계 그거에 따라서 옛날에 있던 건지 신축할 건지 철거할 건지 임시로 지었다가 다시 할 건지 그런 단계를 구분 지어서 얘한테 정보를 넣어준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벽체 중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뽑고 싶을 때 쓰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은 뭐 그렇게 저기까지 아직은 활용 많이 안 하세요. 근데 100% 빔 이렇게 실행되면 당연히 저 정보까지도 쓸 겁니다. 리모델링도 얘로 할 거잖아요. 증축도 얘로 할 거고. 그러면 얘가 쓰여요. 철거되는 벽체 수량이 얼마인지까지 판단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당연히 얘를 써주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쓰죠. 바닥을 눌러주시고 확인 되셨으면은 얘가 카테고리죠. 얘가 카테고리고 바닥이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들이 뜨는 거죠.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넣어주고 리스트로 뽑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바닥이 뭐 있을진 모르겠는데, 바닥이 몇 층에 있는 거냐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어요. 1층 바닥인지 2층 바닥인지. 그럼 레벨을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바닥에 내려가서 보면은 바닥의 이름, 근데 딱히 바닥의 이름은 없었는데, 바닥의 이름은 굳이 말하면 바닥의 종류, 그러니까 유형이겠죠. 패밀리 유형. 철근 콘크리트 뭐뭐뭐 바닥, 뭐 아니면은 온수 온돌 난방
바닥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적었을 거잖아요. 그 이름이 패밀리 이름이었잖아요. 그게 패밀리 유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 뭐 기타 뭐 나머지는 쓸만한 게 뭐 창문으로 할 걸 그랬네요. 창이나 문 이런 거라면 그런 애들은 개수를 셀 만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취소하겠습니다. 빠르게 취소하고, 그래도 정확히 해야 되니까. 창문이나 문을 좀 이렇게 몇 개 안 하셨으면은 이렇게 몇 개 클릭해서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컨트롤 Z에서 취소하면 되니까 우선은 한번 몇 개 넣어 보세요. 되셨으면은 일람표, 수량 일람표 쭉 내려가서 카테고리는 창, 창을 지정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창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뜨죠. 그러면 몇 층에 있는 어떤 창이 몇 개가 있는가, 이 정도는 저희가 할 만하잖아요. 실제로도 공사를 한다 그러면 1층에 어떤 타입의 창문이 몇 개, 2층에 어떤 타입의 창문이 몇 개, 이렇게 뽑을 거니까. 그러면은 한번 뽑아 볼게요. 일단은 레벨이나 층이 필요할 거니까 층 정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고, 레벨 여기 1층 2층 정보일 거고, 그 다음에 창문에 이름이 있으면 좋으니까 패밀리의 유형 같은 거, 유형 또는 다른 데다가 창문에 가로 세로 값을 써놓은 게 있다면 그런 애들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높이하고 폭이 있으면 높이하고 폭이 있으면은 그게 창문의 유형을 대신할 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은 뭐 패밀리 유형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쓰면은 창문의 뭐 종류, 창문의 높이, 폭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창이라고 하는 거는 실 높이하고 헤드 높이가 중요한 정보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실 높이나 헤드 높이도 넣으시면 되겠죠. 실 높이, 헤드 높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높이 폭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유형 하시면은 유형의 이름을 제대로 지정하셨을 거니까 그런 크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한번 넣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은 한 단계씩 하세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한 단계씩 하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은 레벨별로, 창문의 유형별로 실 높이와 헤드 높이가 나오고, 일단은 모든 인스턴스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뜨죠. 그러면 얘를 이제 필요 없는 애는 골라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애들은 보기 좋게 정렬하셔야겠죠. 그 두 가지 작업을 단계별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쪽에 창 처음에 한 번에 하셔도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 하려고 일부러 들어왔어요. 첫 번째 필터는 어제 한번 해봤었죠. 요거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값을 기준으로 같으냐 다르냐 크냐 작으냐 뭐 어쩌냐에 따라서 골라내는 애들이었죠. 그럼 만약에 1F가 아닌 애들 확인해보면 레벨이 뭐뭐랑 같지 않은 1F가 아닌 애들 확인 누르면 다 사라지죠. 1F가 아닌 애들을 골라내버린 거잖아요. 그럼 1F인 애들 하면은 1F인 애들만 남고 나머지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필터는 저런 곳에 걸러내는 거. 그 필터로 쓸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하나만 가능한 건 아닐 거고 두 개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유형이 뭐뭐랑 같은 애들, 뭐뭐를 뭐 포함하는 애들, 뭐뭐로 끝나는 거, 문자값이 뭐뭐로 끝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문자값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1500 이거 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숫자인데 문자로 인식을 하게 했으니까 될지 모르겠는데 되긴 되네요. 1500인 애들 두 가지 조건을 했죠. 1F가 아닌 애들 그리고 1500이 아닌 애들을 빼내버린 거예요. 필터도 당연히 2개, 3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먼저 1차적으로 걸러내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남기시는 때 쓰는 게 필터였죠. 지금은 그냥 없음 하겠습니다. 테스트 해보시고 없음 해주시고요. 정렬 그룹화는 말 그대로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해주는 거예요. 정리. 그러면 정리를 하는데 여기 데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를 기준으로 정리할 거냐 이겠죠. 나는 레벨별로 정리하겠다 그러면 1층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아래쪽에 2층 나오고 그 아래쪽에 3층 나오고, 나는 유형의 크기별로 하겠다 그러면 작은 창문, 큰 창문, 큰 창문, 큰 창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란 얘기예요. 지금 1층밖에 없으니까 뭐 안 되긴 하지만 뭐 일단 해볼게요. 첫 번째 정렬 기준을 레벨로 주면 1층이 먼저 나오고 그 아래쪽에 2층, 그 아래쪽에 3층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걸 오름차순으로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1, 2, 3, 4 이 순서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 유형의 이름별로 해달라 라고 하면 여기 유형의 이름이 1, 2, 3, 4 순으로 1, 2, 3, 4가 아니고 값을 가지고 얘가 쭉 정리를 해주시겠죠. 그러면 1층에 작은 거,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2층에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얘가 이 기준이 그 얘기예요. 큰 기준으로 큰 틀로 1층, 2층을 나누고 그 안쪽에 들어가서 이름별로, 유형에 있는 이름별로 두 번째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그룹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순서대로 해준 다음에 만약에 세 번째 기준이 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준은 다시 나눠서 더 작은 기준으로 또 나눠서 분류, 이렇게 해서 쓰는 기준이 이 정렬 그룹화입니다. 실제로 필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레벨이 바뀔 때 아니면 유형이 바뀔 때, 지금은 이제 1층짜리니까 유형을 첫 번째 기준으로 할게요. 두 번째 기준은 없음으로 하고, 첫 번째 기준을 유형으로 하고, 이 유형이죠. 여기 있는 거. 요게 종류가 바뀔 때마다 아래쪽에다가 몇 개인지 합계를 내줘. 이렇게 하면은 종류가 바뀌면 밑에다가 합계, 또 종류가 바뀌고 밑에다가 합계, 이런 식으로 보여줄 겁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합계값은 표시가 안 되죠. 이건 왜 안 되냐면 총계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값이 안 보였던 거고, 총계가 아니고 개수 형식에 가서 개수의 합계를 유형이 바뀔 때마다 보여줘. 이렇게 했으면은 계산값 없음이 아니고 총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유형이 달라질 때마다 이 유형 6개, 이게 레벨이었다고 치면 1층의 창문이 6개, 그리고 요 안쪽에 유형으로 두 번째 분류를 해주셨겠죠. 층별로 어떤 종류의 창문이 몇 개씩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문서로 됐을 겁니다. 종류도 많이 안 나셨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적당히 할게요. 그 다음에 정렬 그룹화에 들어가셔서 이런 게 있네요. 요거 유형이 바뀔 때 합계를 보겠다는 체크를 해두고, 아니요, 이거 풀게요. 죄송합니다. 풀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기준이 지금 저희는 유형별로만 정리할 건데, 같은 게 계속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게 계속 나올 이유가 없고, 실 높이도 같고, 실 높이하고 헤드 높이는 설치되는 높이니까 저희가 어떤 종류의 창문이 몇 개가 쓰였는지를 파악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값과 상관없이 얘네들이 같으면 900에 1200짜리 몇 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치면은 유형이 같을 때 합계를 볼 게 아니라 항목, 밑에 보면 인스턴스 항목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전부 다 모든 걸 개별적으로 나열해 달라가 항목화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항목화하지 말고 보여줘 그러면 묶어서 보여달라는 얘기가 돼요. 유형의 이름이 같다면 하나로 합쳐줘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 레벨, 두 번째 기준 유형으로 넣을게요. 레벨의 이름이 같고 유형의 이름이 같다면 하나로 합쳐줘가 돼요. 그럼 1층에 1번 타입 창문 몇 개, 2번 타입 창문 몇 개, 2층에 1번 몇 개, 2번 타입 몇 개, 이렇게 나오겠죠.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층에는 요 1번 타입 창문이 6개, 2번 타입이 5개, 3번 타입이 4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끊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정보값만 넣고 값이 쭉 나오면 정보를 보면서 골라낼 애들을 골라내고, 골라내진 결과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렬할지 생각하신 다음에 정렬화 방법도 하나 하고 확인하고, 하나 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두세 가지 조건을 한 번에 하지 마시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끊어서 하세요. 그래야 이 작동 원리가 좀 느껴지세요. 되셨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아까 지난번에 했었죠. 뭐 합계를 본다, 조건부 형식을 건다, 이런 거였죠. 조건부 형식은 가끔 쓸만한데 그렇게 막 즐겨 활용할 만한 기술은 아니긴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모양 부분에 가서 보면은 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픽 선들이겠죠. 선들의 모양 같은 거 조절하는 게 있고, 문자, 여기 써져 있는 문자들의 모양 같은 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따가 표에다 집어 넣은 다음에 써볼게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일람표에 있는 표나 모양을 조절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꾸셔도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변하긴 변하는데 저희 눈에 확인될 만큼 딱 보여지는 형태가 아니고, 시트에 넣으시면 그때 제대로 보여져요. 시트에 넣으면서 확인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보시고, 이 표에 보면은 요거 이름을 창일란표로 해놨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르시고 고치시면 돼요. 누르고 고치는 거죠. 창호 규격별 수량 산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네들도 저희는 얘를 썼으니까, 레벨을 썼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형이 뭐고 이런 걸 알지만, 실 높이, 헤드 높이는 뭐 실제로 실, 헤드 이렇게 쓰니까 상관없는데, 뭐 레벨이라고 쓰긴 좀 그렇잖아요. 뭐 유형이라고 쓰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누르시고 바꾸시면 돼요. 누르고 레벨 말고 층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유형 말고 타입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실 높이하고 헤드 높이는 요거는 뭐 가로 세로면은 묶겠는데 사실은 두 개를 묶을 만한 이유는 없긴 한데, 이 두 개는 뭐 시공정보라는 하나의 그룹 안에, 예를 들면 시공정보 이렇게 쓰고 요 큰 틀이 있고 그 안에 실 높이, 헤드 높이 이렇게 나뉘어서 값들이 나오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위에 보면은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 요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그룹 해주면 위에 하나가 생기죠. 여기에다가 시공정보, 실 높이, 헤드 높이,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헤더 고정이나 음영이나 뭐 경계 이런 거 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경계를 뭐 한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나중에 한 번씩 써보세요.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서. 음영은 색 넣는 걸 거고, 색 넣는 거겠죠. 뭐 경계는 눌러보시면은 뭐 어떤 선으로 어디를 할 거냐잖아요. 테두리 무슨 선 할래?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써보시면 될 애들이고, 뭐 글꼴도 마찬가지겠죠. 글꼴도 여기서 뭐 무슨 글꼴 얼마 크기로 할래 이런 거잖아요. 저런 애들은 굳이 저희가 안 배워도 사용 가능한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정렬 방식 두 개 있죠. 요거는 뭐 이거죠. 이렇게 뭐 여기 있는 층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왼쪽이 아니고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런 애를 쓰는 거죠. 이렇게 중간으로. 여기 있는 타입은 왼쪽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왼쪽,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의 뭐 가운데 이런 거 하는 기능이니까, 이런 거는 그 저희가 워드나 이런 거 다 많이 쓰시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쓰는 문서들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그냥 한번 써보면 대충 감이 온다 이렇게 돼요. 일람표 이렇게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이제 수량 일람표 가볼게요. 재료 일람표, 재료 수량 일람표 눌러서 창으로 가볼게요. 창으로 했으니까 얘도 창으로 하는 거예요. 뭐 내용 똑같죠. 내용 똑같고, 일단은 키 일람표가 없죠. 키 일람표가 없다 인 거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확인 누르면은 정보 뜨는 거 똑같아요. 똑같고,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은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재료 땡땡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창 패밀리에 쓰였던 여러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뽑아주는 애가 재료 일람표입니다. 물론 얘가 가지고 있는 일반 정보도 뽑을 수 있어요. 일반 정보, 창이 갖고 있던 타입이나 레벨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 레벨이 있고요. 여기 뭐 높이, 폭 동일하게 있고, 실 높이, 헤드 높이 여기 동일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수량 산출하는 거하고 재료 산출하고 특징을 좀 찾아보자면, 재료 부분은 재료 땡땡이라고 해서 재료, 이 패밀리에 쓰인 재료에 대한 정보, 얘를 뽑을 수 있는 게 이거의 특징이고요. 수량 산출한 거는 키일람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료 수량 산출을 하실 때는 재료에 있는 정보를 무조건 하나 이상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럴 거면은 그냥 일람표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레벨 몇 층에 있는 건지 알아야 되고, 창의 유형 정도는 알아야 되겠고, 유형별로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는 알아야겠으니까 재료 이름 확인하시면은 뜨겠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뽑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유리셋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가 하나였을 거잖아요. 하나였을 거라서 이렇게만 뽑아서는 안 되고, 이 두 개를 같이 뽑을 수 있는 애를 기준으로 뭔가 앞에 정보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있는 요 유리하고 셋이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정보죠. 이 패밀리를 만들 때 저희가 분명히 어디선가 재료를 넣었다고요. 여기 넣은 재료를 넣었거든요. 이 재료, 여기 있는 이 재료,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정보죠. 여기 있는 정보를 리스트로 지금 뽑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가격 정보 넣고 싶다 그러면 재료별 가격 집어넣어서 재료, 여기 사용된 재료들이 얼마고, 그 재료를 면적 딱 얼마고, 이런 식으로 재료별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 재료 일람표입니다. 저 재료별로 수량을 산출하고 하는 거는 포트폴리오에 저희가 넣을 거거든요. 하다못해 진짜 한 게 없다 그래도 창호 뽑든지, 아니면은 창은 좀 그렇고 바닥이나 벽체는 다 그리실 거잖아요. 마감 공사까지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할 때 시간에 쫓기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골조는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럼 골조 모델에 대한 것만 뽑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해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그때 실습을 하면서 직접 하면서 해보도록 하고, 얘하고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그 재료 땡땡 되어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하나 이상 넣어야 된다. 요게 좀 특징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